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은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야당 탄압, 또 전 정부 정치 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 경제, 그리고 외교, 평화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예, 개천절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2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묻겠다 이 말일 텐데요. 사실 이 전직 대통령 조사 얘기로 어제 오늘 정치권은 꽤 시끄러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그 전에 최근에서야 2년 만에 열린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연결식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햇수로는 3년 만에 동생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제 장례식을 마쳤으니까 그동안에 발언했던 수위보다 좀 더 강력한 발언들을 하면서 범죄 혐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좀 심하게 좀 질타하면서 고발도 할 생각입니다. 곧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고발할 생각입니다. 이 합의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인간인가 싶습니다. 그 합의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국민이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정말로 대통령이 이 나라 사람들인지 이 나라 국민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 감사한 얘기로 지금 하나 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면 질의서 수령 방법을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물었다. 그러면 핵심은 결국은 왜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했는지 이 부분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묻겠다 이 뜻인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무례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안 무례한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사의 절차가 무례하다는 것인지 예. 아니면 나한테 그걸 묻는 것 자체가 무례하다는 것인지 이제 그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요. 현직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어떤 형사소추라든지 조사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죠.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도 감사원의 율곡비리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가 예전에 세월호에 대해서 유족들이 만족할 때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에 대한 이 예의뿐만 아니라 대통령 바로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결과가 뒤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로서는 도대체 그날의 진실이 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 지금 9개 기관을 향해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고 오늘 14일 날 아마 마무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 감사원의 조사에서는 당시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대통령이 왜 그 이대준 씨가 월북으로 규정했는지, 왜 단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하고 연락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알려진 바로는 여러 가지 라인이 살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메일로 뭔가 좀 답을 내주십시오라고 물었는데 대통령이 무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과연 나한테 왜 이런 걸 조사하지? 라고 무례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절차에 대해서 무례하다 이야기한 것인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례하다. 그러니까 예의 없다고 받아들이는 문 전 대통령의 생각이 절차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까지 물을 수 있냐. 뭐 이 부분을 이현정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면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9월 28일에 서면 질의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측에 물었고 이틀 뒤 9월 30일 반송의 의미를 담아 돌려드립니다. 질문서를 수령하지 않겠다. 거부 의사를 감사원에
다시 재차 문재인 대통령 측이 밝혔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감사원 측이 보니까 전화한 이메일을 2차례 정도 보낸 것 같고 실제로 질문지까지 챙겨서 문 전 대통령에게 송부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서면 조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밝힌 거고. 예. 저도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잘 이렇게 뭐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뭔가 조금 특권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감사원의 답변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정도로 톤을 좀 이렇게 조절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이현종 의원님이 전에 이제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 조사했던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회창 감사원장 1993년에 김영삼 정부 때 그때 이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게 평화의 댐 그리고 율곡 비리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1998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김대중 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럼 이게 그러면 외환위기급이라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율곡비리급이라서 전직 국방부 그 노태우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씩을 다 수뢰를 해가 뇌물수수를 해가지고 줄줄이 구속되는 아니면 평화의 땐 그 푼돈을 다 모아가지고 전두환이 비자금을 조성했던 그런 사건하고 이게 비유될 정도로 그러면은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게 사건의 경중이 중요하지 않고 예. 사안이 사안이고 논란거리라면 전직 대통령도 성역은 없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역으로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수의 계약한 거 대통령한테 서면 질의 감사원이 다 보내면은 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실 건지 제가 궁금해요. 그 지지자들은 그럼 다 만족하실 건지. 예.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을 따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검찰 수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예. 뭐 감사원 입장에서는 보낼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대통령이 지금 답변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럴 건 아니다. 다만 무례하다라는 표현은 저는 조금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례하다는 선까지는 나가지 않더라도 좀 부적절했다. 이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이 직접 물을 사안이냐 정도면 됐다. 김준일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 번 불응했다고 발언 적용되진 않는다라고 감사원 측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김민정 교수님 만약에 지금 전직 대통령도 민간 신분이기 때문에 감사 거부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원칙은 일단 이렇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앞에 경중을 따져야 한다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예. 사실 어느 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진실이 밝혀져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드러난 것에 의하면 북한 정부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그리고 남한 정부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죽음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월북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상 뒤집어 씌워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느냐.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공직자들이 지금 감사원법 51조를 얘기하기 이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국정원장 등도 지금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훈 실장, 박지원 원장 다 전직 그렇습니다. 외교 수장이 그렇습니다. 예. 적어도 공직을 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질문에 언제든지 답하겠다. 또 국가기관의 조사에 대해서 언제든지 답하겠다라고 하는 그 책무도 예.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저는 진실은 종국에는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감사원과 달리 강제 수사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검찰로 공이 갈 것이고 그러면 진실은 밝힐 수도 있다. 일단 규정은 이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를 거부했고 이게 사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안보실장 당시 이 외교안보 라인들도 감사원 이 감사 출석 요구나 이런 조사 요구를 거부했거든요. 앞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 조사를 요구한 감사원 향해서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 이렇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의 말 좀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서실에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일 반송의 의미는 애시당초 감사원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감사원 메일에 회신을 보내는 것 또한 적절치 않아서 감사원 측에 메일을 반송한 것입니다. 즉 메일 반송은 수령 거부의 뜻임을 밝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감사원 조사 내용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고 직접 발언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 자처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배후 세력이 만약에 있다면 누구인지도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내용 그대로예요. 감사원이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수령을 거부했고 앞으로도 감사원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게 기본 입장인 것 같아요. 김홍국 교수님. 근데 그렇죠. 여기서 얘기했던 무례와 또 하나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쳤다. 예의가 없었고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쳤다. 이게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그 본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무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절차, 역사, 저도 과거에 감사원 취재도 하고 관련되는 자료도 많이 기사를 썼었는데요. 감사원은 법에 의해서 직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의 심계원, 회계 문제, 국가회계의 결산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직무, 다시 말해서 제대로 뭐 어떤 예산을 횡령한다거나 제대로 그 분야에 맡겼었는지 또는 재해라든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노력했는지 여러 가지 과정을 따지거든요. 감사원의 그동안에 했던 감사원의 직무로서는 저는 정말 이례적이다. 전직 대통령, 새로 정부가 바뀌었는데 전 대통령의 정무적 결정, 직접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다 모든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분명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국정원장이라든가 또는 관련되는 국방부 장관, 이 많은 분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서면 조사를 할 수 있겠죠.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 분들 이미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절차대로라고 하더라도 책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다면 문 전 대통령에게 가는 순서가 감사원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감사원은 아주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요. 이 답변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고 그것이 행정적 절차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그렇게 무력한 게 아니거든요. 공직사회에서 감사원 감사는 굉장히 무서운 사실은 저승자 사자의 칼 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51조에 따라서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가 1년 이하의 징역이죠. 아마 감사원이 여기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또 검찰에 고발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정치 보복적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감사원은 치밀하게 행정적 절차와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의 문제 그리고 과거의 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국가적인 국정문란이라든가 국정농단, 국가적 범죄를 저질렀던 분들에 대한 얘기와 어떻게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 그 위반이 밝혀지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게 바로 보내는 것.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의도 아니고요. 최소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규정하고 또 대통령의 업무를 이 다룬 헌법적 요구 이 내용에 따르면요. 저는 좀 더 신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뭘 예의를 갖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감사원이 뭘 잘못했죠? 일단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직 지금 장관들 다 지금 답변 안 하니까 14일 날 이 모든 감사를 끝냅니다. 실질 감사를 끝내서 감사 결과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검찰에 고발할 사안이 있으면 고발하는 것이고 아니면 관두는 것이거든요.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조사의 최마무리에 지금 전직 대통령한테 지금 물은 거잖아요. 이메일로 물은 게 무슨 무례하다는 거죠? 그럼 묻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라도 물어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감사원이 왜 있습니까? 지금 최재원 감사원장이 누가 임명한 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입니다. 근데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요? 아니 우리 국민이 그 북한 고려에서 사살되고 소각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월북이라는 단어가 딱 한마디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에서는 이걸 월북으로 규정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북한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문재인 대통령 유족들한테 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조치를 했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그 관련된 자료들을 내놓으라고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1심 승소를 했어요. 근데 항소를 했습니다. 그 항소하는 기간 중에 이미 정권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실로 자료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예. 자, 근데 대통령이 그 약속을 했습니다. 밝히겠다라고. 지난 세월호 한 10여 차례 걸쳐서 모든 조사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에 대북 송금 특검할 때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그런 부분 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정권 끝난 다음에 특검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자신에 대한 알겠습니다. 문제에 대해 예. 수사를 하자니까 조사를 하는 데 대해서 이게 무리하다? 도대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안 무리한 거죠? 제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최소한도 감사원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절차와 규정, 규칙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절차들이 위배가 되는 거고요. 어떤 절차가 거고요. 정확히 뭐가 위배가 하나만 더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절차가 위배되는지 잠깐만요. 말씀해 보세요. 감사원이 지금 예. 그동안 했던 먼지떨이식 감사, 최근에 뭐 권익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예. 감사원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도 국가 지도자였고 국가의 이 여러 가지 정책을 이끌었던 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절차와 형식과 이런 것들은 저는 갖춰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잠시만요. 그러니까 김옥 교수님, 제가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잘 몰라서 뭐 어떻게 정확히 어떤 절차를 위반한 거 권익위 문제는 이거랑 별개고 어떤 절차를 감사원이 정확히 위배했다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원이 예.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국정원장이라든가 뭐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여러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하는 또 청와대 예. 라인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동호반복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제 불응했기 때문에 아니죠. 불응하더라도 충분하게 그분들의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감사는 진행이 돼야 되죠. 실제 예. 감사원 감사는요. 그동안 모든 행정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운 거죠. 뭐 일단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감사원으로서도 불가피한 부분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김주일 대표님, 예. 이재명 대표는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고 기어이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가? 민주당에서는 또 촛불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또 너무 정치적 공방으로 가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전에 뭐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감사원이 지금 34개 분야의 특정 감사를 특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다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곳 아니면 뭐 전 정부와 관련된 곳만 특별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권익위원회라든지 예.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기타 등등. 왜 그러면은 감사원은 헌법상으로 독립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원장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정부의 시책을 뭐 따르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고 무리한 뭐 이를테면은 권익위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일반 감사를 했는데 갑자기 특별 감사를 1년도 안 돼서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절차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뭐 구속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뭐 많은 야당 지지. 그러면 김주일 대표님 말씀으로 진짜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고 하는 얘기가 결국은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번 단순히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 부분에 무례한 게 아니라 지금 감사원의 전방위적인 이 전 정권 관련 감사에 대해서 무례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굳이 무례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예. 저는 적절치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쟁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조금 부적절하고 절차를 조금 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사안의 경중도 따져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뭐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세워서 이런 예.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글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법에 다 모두가 엄정하게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이 지금 감사원이 이런 식으로 뚝 치고 들어올 사안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촛불 얘기가 있었고 박범계 의원은 일단은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저 전임 대통령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거 아닌가. 지금 그 야당도 할 수 있는 여러 비판 목소리를 꽤 높이고 있습니다.